첨단 기술이 무기가 되는 시대.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요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기술 탈취의 주요 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런 기술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식재산 보호에 나섰다. 국가 주요 기술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부터 인력과 기술 유출 예방, 그리고 가짜 상품 같은 부정 경쟁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까지. 지식재산이 곧 강력한 무기가 되는 시대. 이인실 특허청장을 통해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에 대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국정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최근 이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넘어서 이제는 국가 안보도 좌우한다, 이런 의미겠죠. 남들보다 앞선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나라를 지키는 천병이 된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한산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부심을 심어준 거북선. 네, 바로 남다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나라를 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발명 또 기술 관련 정책을 이끄는 부처가 바로 특허청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특허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 위해 이인실 청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영화 한산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네, 보았습니다. 거북선, 이 거북 머리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술 분야고요.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바로 그런 일본 배들보다 몇 단계 진보한 거북선이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일본의 선박이 있었고 우리도 이제 거북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도 이제 많은 기술을 개량을 했었고요. 우리도 거북선의 이제 단점, 이제 약점이나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점을 보완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개량의 어떤 문제인 것인데 우리가 결국 승리를 이끈 것은 우리의 기술 개량을 통한 기술 개발이 그렇죠. 더 우위에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승리의 열쇠가 되었다라고 보죠. 그 시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기술의 단계가 한 단계만 넘어서 있으면 뭐 왜군 100척이 있어도 한 척을 못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쟁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어떤 전략 무기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북선을 그 시절에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끊임없는 개량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영화에도 보면 왜군들이 그 거북선 설계도를 훔치려고 하는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기술 유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특허청에서 기술 유출 관련된 업무도 합니까? 그럼요. 기술 유출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일어나는 문제고 우리가 당연히 막아야 되는 문제인 것인데 이제 기술 유출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든 일들이 기업이나 국가나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허청은 이제 기술 경찰이 있어요. 기술 디자인 경찰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막고 또 이제 국정원이든 검찰과 공조를 해서 그런 많은 유출을 막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술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일반 경찰관과 다릅니까? 저희가 이제 특사경이라고 해서 이제 특허 디자인 기술 특별 경찰, 사법 경찰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유출을 막는 데는 기술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심사관들이 기술이 실제로 보이는 어떤 외관이나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가 기술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기술 경찰, 기술의 전문성을 가진 경찰들이 저희 사법 경찰이 바로 판단을 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찰관. 그렇죠. 예. 기술 유출 최근에 뭐 아주 국가적으로도 큰 쟁점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최근 사실은 이제 최근 한 5년간 국정원의 보도에 따르면 기술 유출이
정말 수없이 일어나서 그중에서도 100여 건에 있는 중에서도 30여 건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굉장히 핵심적인 아주 치명적인 그런 유출이 있었던 걸 막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2조를 넘어서는 그 정도의 아주 치명적인 것도 있고요. 대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해 말에 저희가 반도체 그 장비, 설치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저희 이제 특사경과 국정원과 그리고 검찰이 동조를 해서 이제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기술 유출이 사실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요. 이번 경우도 이제 기업의 임원과 이제 협력사의 대표가 사실은 도면을 빼돌리고 그런 유출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마침 잘 막아냈고요. 이게 사실은 유출이 됐다면 뭐 핵심 기술을 포함해서 경제적 가치로도 1,150억, 최소 1,150억 이상의 그런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국가 간의 그 기술 경쟁 또 동시에 전쟁. 기술 유출 시도도 국가 간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국내에서도 이제 기업 간의 유출이 되는 이제 사실은 기술자를 빼돌린다거나 연구원을 빼돌리는 그런 사태도 많이 있고요. 국가 간에도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기술 유출 사태가 많이 생기고 더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 선진국이에요. 이제 특허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기술을 탈취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죠. 그렇죠. 게다가 또 특허 관련돼서 국제적 송사, 분쟁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래전에 왜 애플하고 삼성전자 사이에 그 스마트폰 디자인 뭐 등등 해서 몇 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이 순간에도 정말 그런 기술 관련된 송사는 뭐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사실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언론에서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실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해서 정말 피해를 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켜야죠. 그걸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걸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특허권, 뭐 지재권, 뭐 이런 등등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가져야만이 이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해야만이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각 나라마다 특허를 따로따로 받아요? 아니면 세계 공통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특허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흔히들 국제 특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그렇지만 나라마다 각국 나라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는 각각 취득을 해야 되고요. 단지 이제 모든 전 세계 그 조약을 통해서 100여 개국의 나라가 비슷한 이 절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통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 특허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제 출원이죠. 세계적인 출원을 통해서 절차는 같이 공유를 하고 절차는 비슷한데 그 절차는 공유를 하면서 각 나라마다 등록은 따로 받는 인정받는 건 따로 받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등록을 받아야 되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게 등록을 다 받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관심 있는 나라에 내가 수출할 나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나라에 등록을 다 사전에 받아놔야만이 장치가 되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이미 등록된 특허들은 내용이 다 공개됩니까? 공개는 바로 되지는 않고요. 18개월 이후에 이제 공개가 다 되게 돼 있고. 18개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고 공개를 하기 전에 공개가 되면 사실은 모방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출원 자체가. 특허 등록을 받았다. 1년 6개월 줄 테니 당신만의 독자적인 무슨 공장 생산 설비를 만들든지 뭘 해라. 이거로군요. 일단 출원하고 1년 6개월 이후에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프로세스는 그런 진행 상황은 나라마다 다 다르게 이제 심사는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특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개를 전제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까지나 이 공개하지 않는 기간을 둘 수 없으니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1년 6개월로 만들어 둔 거죠. 예.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가지고 출원한 상태, 그 상태를 본다면 운전자 앞에는 꼭 마치 전투기 조종사처럼 유리를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운전석도 180도 정도 돌 수 있어요. 아마 애플카도 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1년 6개월까지 지나서 이제 공개된 특허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산업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모습이 보인다면서요? 당연하죠. 예. 아주 재미있는 예로 애플이 이제 2025년 되면 자기네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특허 내용을 보면 애플이 내놓을 애플카의 모습이 어떨지 짐작이 된다고요? 짐작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사실은 요즘의 산업은 뭐 데이터로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특허가 갖고 있는 그 특허의 데이터는 저희가 특허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경제 어떤 산업의 미래나 우리 기술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애플이 이제 애플카를 가지고 출원한 상태, 그 상태를 본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제 미국 공보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요. 이제 운전자 앞에는 꼭 마치 전투기 조종사처럼 유리를 통해서, 유리창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에 운전하는 중에 외부의 어떤 위험성이나 뭐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서 모두 자율 내비게이션이 다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런 출연을 다 해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의자도 이제 운전석도 180도 정도 돌 수 있어요. 그 상태. 180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좌우 상하 중간까지 다 에어백도 터질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고 그 상태를 출원한 게 공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 애플카도 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운전석이 180도 돈다는 얘기는 아마 자율주행 기술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당연하죠. 뭐 단지 하나의 제품뿐이 아니라 전 세계 특허의 어떤 동향을 보면 어떤 산업의 전략, 그 나라, 각 나라의 산업의 전략 이런 것들도 다 예측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모두의 특허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실용性이나 디자인이나 상표까지 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표 같으면 이제 우리가 전기자동차 회사의 테슬라를 예를 들면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스토랑을 테슬라라는 상표에 이제 레스토랑을 출원을 한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에 이제 그 운전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제 레스토랑과 맥주에 대해서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마도 그런 서비스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자동차지만 자동차 전시, 자동차 이제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어떤 복합 문화 공간들을 위한 상표 출원을 했어요. 현대차도. 그럼 현대차가 그 이후에 사실 제네시스 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뉴욕에 오픈을 하고 레스토랑도 운영을 같이 하면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보여주는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상표의 출원 등록 상황을 보더라도 이 기업이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가 충분히 예측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특허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테슬라도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 전기차 충전소를 복합 문화 공간이나 레스토랑과 함께 운영하는 그렇죠. 그런 체계로 가겠구나. 네, 그럼요. 예.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특허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누구나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그럼요. 예, 이것은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야만이 중복 어떤 기술 투자도 막고 그리고 또 상표도 피해가면서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지금 특허청에서 제공해드리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무슨 키프리스, KI
KPRIS 키프리스예요. 그래서 특허청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뭐 키프리스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나라마다 우리가 이제 IP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도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사용을 아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상표만을 위한 또 국제적인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이제 일반인들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다 무료고요. 그래서 어떤 그 내가 사전에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권리 충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 가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무작정 기술 개발한다고 한 분야만 막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동향과 흐름 또 내가 지금 그 연구하고 있는 이 분야의 최근의 특허들은 또 어떠한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지피지기라고 그걸 알아야 우리 나의 어떤 성도 더 단단하게 쌓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연구 개발에 이제 저희가 R&D 투자를 하는 것들을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유럽 특허청의 이제 보고에 따르면은 사실은 선진국조차도 그 어떤 사전 그 우리가 말하는 선행 기술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R&D 투자를 중복으로 해서 30% 정도는 이게 중복 투자가 된다. 헛수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수고도 수고지만 정말 비용도 정말 많이 효용을 높이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R&D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특허 빅데이터를 이용을 꼭 하셔라. 그래서 사전에 다른 기술을 보는 것보다 R&D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기술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착수를 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항상 권해드리고 저희의 소망입니다.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거 다시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 분야의 기술력과 산업 인프라를 착실하게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개척을 넘어 통신, 데이터의 영역까지 첨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 산업. 우리나라는 전 세계 7위의 우주기술 관련 특허국으로 기술 확보와 더불어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 우주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빠른 특허도 필수 조건이 된 것.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패권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전 세계 특허 출원량 4위를 기록하며 기술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시각각 늘어나는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보호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 기술 패권 시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변리사로 평생을 살아오셨고 그렇죠. 여성 또 민간인 출신 특허청장 최초시더라고요.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역동적 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발표하셨는데 자 이제 구체적인 그 특허청의 정책 방향 좀 소개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37년간 변리사를 일하면서 이쪽 저희가 이제 말하는 업계 사정은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특허청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들을 위한 집단이고 특허청이 사실 2,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1,400명 이상이 심사 심판에 종사를 하고 있고 정말 일을 잘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에 제가 조금 더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생각부터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까지 이제 저도 취임 100일을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하고 싶은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 특허청이 심사 심판을 하는 기관이니까 심사 심판에 좀 더 효율성을 더 높여보자. 정말 우수한 심사관, 심파관들이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심사 심판 업무에 신속 정확한 심사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일단 목표이고요. 심사 심판의 효율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허라고 하는 것이 무체 재산권이에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이게 재산권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동산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평가된 것을 가지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이게 담보도 되고 그럼요. 뭐 이게 전세도 되고 월세도 되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무채자산권도 똑같아요. 특허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려면 이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평가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는 않은데 우리 특허청에서 그것을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많은 지금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평가를 기반으로 예. 저희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리고 기술을 가진 특허권자들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특허권만 가지고도 대출이 다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얼만큼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이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의 어려움들이 가치 평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특정만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기업에서 연구에 매진하는 우리 연구원들이 그 본인이 개발한 그 제품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발명품이 어떤 정도의 가치가 가지는 거를 확정을 한다면 그 정도의 어떤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센티브도 말이죠.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연구원들에게 굉장한 어떤 그 발명을 좀 더 연구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치평가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 기업이 국내외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죠. 다양하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 그 출원 건수나 이런 게 세계에 몇 등쯤 됩니까? 지금은 4위고요. 4위? 네, 1등이 어디예요?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 네, 2등은 미국이고요. 미국? 3등은 일본이고 일본, 4등이 이제 우리나라고 한국. 5위가 EU예요. 그래서 EU를 한 나라로 보고 EU 다 합해도 우리보다 그렇죠. 적어요? 그렇죠. 하하. 그래서 이제 일본 1등부터 5등까지의 사실 그 출원 건수를 보면 전 세계 90%에 육박을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독보적인 4위 국가고요. 대단하네요. 이제 그것을 좀 더 일본을 제끼고 우리가 좀 더 도약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 제치고 3위로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 특허 출원이 많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원이라는 것이 우리 기술의 우리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우주 기술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7번째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네, 그렇게 찾아보면 우리나라가 이 우주 항공 분야의 7번째 출원국입니다. 특허에서도 그게 그렇죠. 같이 가는군요. 그럼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라는 숫자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제치고 3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출원 건수가 일본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한 6만 건 정도. 그래서 총 몇만 건인데 전체가 저희가 23만 건 정도고요. 일본이 이제 연 29만 건 정도. 그러면 2027년 정도면 저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특허청과 함께 특허청이 이제 기업의 어떤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 드리면 2027년에는 저희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도 중요하지만 한 건의 특허가 뭐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핵심 특허를 확보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질적인 측면.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지금 로열티의 많은 부분들은 원천 특허, 원천 기술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아직 후진국일 때 많은 선진국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아직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많은 로열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제 표준 특허로부터 많은 이제 우리도 핵심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 핵심 기술의 보유 건수가 훨씬 더 두텁게 보호되면 우리도 로열티를 더욱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을 지금도 점점 뭐 다가가고 있지만 더 앞당기는 것이 저희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도약까지. 그렇죠. 특히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분야도 특허가 굉장히 많죠. 그럼요. 이쪽 반도체 분야에 좀 특화된 특허청의 어떤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반도체는 정말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반도체를 빼고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정말 화두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특허청은 사실은 기술 개발의 제일 관건은 특허가 빨리 나오는 것입니다. 네. 권리를 빨리 획득을 해야만이 그걸로서 어떤 재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지금 반도체의 어떤 기술 부분의 심사가 요즘은 한 1년 2개월 내지 3개월 걸려요. 14개월 내지 15개월 평균으로 보는데 저희가 반도체 부분의 심사는 2.5개월로 당겨서 등록이 빨리 나오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뭐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절차를 반도체 분야는 2달 반 정도로 네. 줄인다. 네. 2달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사 기간이 줄어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 심사관들의 것도 공무원들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사실은 특허 출원 건수는 개념에서 우리가 산업이 발달을 하면 발달할수록 늘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심사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정말 나라마다 가장 큰 관건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심사의 적체가 좀 심화된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심사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한 건당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부실 심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실 심사는 사실 등록되고 난 이후에 무효가 되는 또 사실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심사의 질과 속도를 다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특허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신 게 이 특허권이 등록이 되고 나면 그걸 재산권으로 인정받아서 대출도 받고 창업 투자도 받고 이게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려면 특허청만 주장하는 가치여서는 안 되잖아요. 업계가 그렇죠. 공동으로 네. 금융계까지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버넌스라고 할까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감대가 좀 넓혀져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 무채재산권 보이지도 손에 잡지도 이 터치하지도 못하는 이 재산권에 대한 사실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무채재산권이지만 우리의 부동산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은 이제 아주 널리 펴져 있고 예. 금융에 있어서도 그 이제 IP 금융이 점점점 커져서 저희가 올해 한 7조 정도의 어떤 금융 규모였다면 2027년에 가면 23조 정도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궁금해할 만한 거 한 2가지만 더 좀 짚어보면 예. 특히 중국 그럼 무슨 그 빙수 이것도 우리 업체랑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짝퉁 업체가 그냥 막 만들어지고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그렇게 우리 기업을 베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제 모방과 침해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침해자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어떤 그 소송을 통해서 이걸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실 또 이 소송에도 경제가 있죠. 어떤 이걸 하는 것이 이득이 될지 그 소송 비용이 더 들지.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제로는 그런 어떤 모방이나 짝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짝퉁의 문제가 없도록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이 타협을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공조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디나 사실 짝퉁은 완전히는 없앨 수 없어요. 근절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발전이라는 것이 항상 모방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게 어떤 정도의 어떤 이미테이션 모방을 통한 어떤 발전인지 그대로 짝퉁으로 가는지 어떤 경계라는 것은 항상 나라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중국과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어떤 상황 보면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물론 그런 거기도 상황으로. 수준이 달라져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기업들을 그대로 따라한 중국
수십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다 이긴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국가 간의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대기업이든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 그런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우리가 동남아랄까 이 중동 지역 그리고 또 남미 지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더구나 또 요즘 우리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상표 같은 거 도용을 하거나 또는 한국산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특허청에서 실제로 특허관을 파견을 해서 좀 더 전문직 지식으로 무장된 우리 전문 심사관들이 가서 그 나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칠 수 있게끔 그 해외 특허관 제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파견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해외 특허관도 또 있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특허 부분들을 잘 모르는 어떤 대사관이나 상무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역이 활발한 지역, 어떤 그 지역에 특허관을 파견을 하면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으로 어떤 전체 다 그 바운드리를 다 이제 확장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동을 좀 더 넓힐 수 있죠. 또 하나가 국내에서도 왜 그 몇 년 전 유명한 그 덥죽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뭐 무슨 덥죽 무슨 덥죽 이 신메뉴 개발해서 인기를 끄는데 아주 꽤 큰 기업이 그런 걸 막 서울 강남 한복판에 차려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얘기한 그런 큰 기술, 큰 발명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시는 그 음식의 제조법도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특허를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이나 식당의 간판에 나와 있는 상호도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허나 상표의 등록 제도가 연구소나 큰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그 등록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식이 좀 더 넓게 퍼질 필요가 있고요. 또 알고는 있으시지만 어떤 생활에 또는 그 생업에 그 사실 등록 절차를 또 어떤 비용의 부담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특허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13개 도시에 있는 지역 지식자산 센터가 있습니다. 지역 지식자산 센터? 네. 사실은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도움을 청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그런 특허청 저희와 협조로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원뿐만 아니라 소송에 이르기까지 또 공익 변리사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소송까지도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청을 좀 더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덥죽 개발하실 분들 꼭 특허청을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제네바에서 세계 지식재산기구 총회가 있었고 거기 참석하셨다고요. 그 현장에 가보시니까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체감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어떤 위상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3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열렸고요. 제가 청장 취임하고 이제 처음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 가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만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3박 3일 동안에 14개 나라의 14개국의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호주 이런 이제 특허청장들께서는 우리나라 AI를 활용한 심사에 저희가 착수를 이미 들어갔고, 그런 AI 활용했던 심사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AI를 활용해요? 그렇죠. 심사에?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전부 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워낙 이제 이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심사관을 교육을 하기 위한 교재를 개발해 달라는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이제 그 교재 개발에 이제 들어가고요. 물론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떤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나라들은 이미 저희가 심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심사관을 파견해서 심사를 하는 방법이든 여러 모듈을 개발해드리는 뭐 저희가 용역을 이미 수행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뭐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롤모델, 우리나라가 이미 롤모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발전되었던 그 상황들, 우리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런 것을 그대로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많이 요청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와 같은 레벨의 선진국들과 공조를 하고, 또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뭐 개발도상국의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줘서 지원을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세계가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이번 제네바에 가서 좀 더 저희가 느끼고 확인하신 거군요. 선생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특허청 정책에 관심 갖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카메라 보시고 한 40초 그럴까요? 정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최근에 가장 기쁘게 한 다누리호 성공 발사는 세계 제7위의 우주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기술에 있어서도 특허 출원량이 세계 7위입니다. 이렇듯 특허 출원량은 바로 국가 기술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2027년 일본을 제치고 특허 출원 제3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주 기술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 제3위로 도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계나 과학기술계 여러 유관 기관들과 특허청이 더욱더 특허 출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제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허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특허청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와 산업의 요구에 즉각 부응하는 그런 발빠른 특허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정초대석 오늘은 특허청장 모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주 또 다시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